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박물관에 일을 하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단군과 관련한 것인데요. 그 단군의 출생, 즉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군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과 봄이 변한 웅녀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군 출생과 관련한 버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웅녀가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외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개를 중심으로 한 계보, 그리고 두 개와 몽 개가 합쳐진 계보, 그리고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출생담, 그리고 이 환웅이 단군의 아버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환웅과 단군이 형제 관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서는 곰이 동굴에서 뛰쳐나가서 사람이 못됐다고 해서 곰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어떤 자료를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출생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그러면 단군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문제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 신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위한 전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간에서의 고조선 건국 시기와 존속 기간에 대한 전제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을 했다는 것은 중국 역사의 시조인 요인군과 동시에 건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단군은 고조선을 1500년 동안 다스렸다거나 아니면은 1048년 동안 다스렸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918년이 아니라 935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는 것이 936년인데 그 직전인 935년은 단군 건국부터 3288년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2년이죠. 지금은 단기 4354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점보다는 단군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전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고조선의 서울이 평양이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조선은 중국 요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옮겼다. 이것을 이동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동설과 평양설에 대한
평양설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그 전제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군이 구조선을 건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은 그 위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위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고 했으니 중국 요인군과 같은 때였다. 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서는 지금은 그 위서가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위서가 어떤 책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내지 5세기경에 그 중국에 있었던 빈나라의 역사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단군과 관련한 기념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그 개천절이라고 해서 하루 쉬었죠. 10월 3일 날. 그 개천절은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날, 개천, 하늘을 연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10월 3일이었을까요? 원래 그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대한민국 말부터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단군교, 대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러한데요. 이 대종교는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그런 그 대종교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대종교의 기념일, 그러니까 대종교에서는 10월 3일이 단군이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일을 그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 4대 그 국경일 중에 하나로 개천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단군이 태어난 날로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개천절의 10월 3일은 음력으로 우리가 그 기념을 하다가 이제 그 양력으로 그 기념을 한 것은 서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어천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 어천절은 단군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날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일인데, 그 음력 3월 15일을 그 대종교에서는 어천절로 그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그 사진 4장이 단군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맨 그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이 사파 형태의 그 단군 초상은 1908년에 정인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초등대한역사라고 하는 교과서에 실린 단군의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모습이 현재까지 전하는 단군의 초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자에 앉아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대종교에서 모시고 있는 단군 영정입니다. 제작 시기는 1910년대 중반 정도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맨 위에 그 한자로 단군 대황조 어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대종교 단군 영정을 기반으로 해서 반신상으로 새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1917년, 그때 개천절은 11월 17일이었습니다. 음력 10월 3일이 그때는 11월 17일이었나 봅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개천절 기념식을 하면서 이 초상을 만들어서 그 참석자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던 그런 초상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신문에서 공개된 단군 천재의 영정입니다. 이것은 1922년 11월 21일, 이날도 개천절이었습니다. 11월 21일 날 동아일보에 실린 단군의 영정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영정과 이 영정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같은 영정입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영정을 동아일보에서 차용을 해서 그 공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단군 영정, 단군 초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또 그 단군 영정이 표준 영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의 단군 영정 초상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에 대한 그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에서는 다섯 번째로 단군 신화의 성격을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군 신화는 동북아시아 고민족 건국 신화에 동물이 나오는 수조 신화, 동물을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수조 신화와 한국 건국 신화의 공통 요소인 천강 신화,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강 신화, 이 두 신화가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군 신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는가? 건국 신화가 시주의 신성한 모습을 빗대어서 건국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영된 문화 요소는 고조선 사회의 지배계층에서 공유되었던 관념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전하는 단군 신화가 전하는 역사적 사실은 천신의 후예로 상징되는 신성 집단이 고조선을 건국했고, 그 나라는 주변 다른 정치 체제와 다른 이상을 가졌으며, 이주 세력, 즉 환웅 세력이죠. 그리고 토착 세력, 곤 세력이죠. 이주 세력과 토착 세력의 결합은 최소한의 사실로 파악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서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우리나라 국내 삼국유사나 제왕기나 이런 우리나라 국내 자료에만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자나 전국책이나 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이 보입니다. 그 조선은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던 나라 중에 하나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이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 고조선은 삼국유사의 제왕기에 보이는 그런 고조선이 처음에는 일정 지역의 지역 명칭,
또는 종족 이름으로 사용이 되다가 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라의 이름으로까지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편이 그 관자나 정책 등 같은 중국 자료에서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그 강의의 주제인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단군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한 5개 정도의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계를 중심으로 한 3대의 계보입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단군의 계보를 석재, 환인 할아버지죠. 그리고 환웅 아버지죠. 옥녀 엄마죠. 그리고 단군. 이렇게 해서 3대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부계 계보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랑이는 탈락이 됐죠. 그래서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단군은 처음에 태백산, 노양산으로 한국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태백산에서 출생을 했고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도읍은 평양으로 했고 다시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했고 백악산 아사달 여기서는 구월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월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왕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동두여의 왕이었던 두루도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단군기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삼국유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 파란색의 박스로 고조선, 왕검조선 그렇게 이제 한국에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고구려 고금벽화인 각저총 씨름 무덤에 보이는 곰과 호랑이입니다. 거기 이제 붉은색 나무가 있죠. 붉은색 나무 밑에 보면은 동물 2마리가 이렇게 나무에 등을 대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텐데요. 그것이 곰과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고구려 때 단군 신화의 그런 모티브가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계와 모계가 합쳐진 5대의 계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계와 모계가 합쳐진 계보는 제왕운기 전조선기예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상제환인, 삼국유사에서는 환인의 존재를 혁제, 제석은 사실은 불교와 관련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석 환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상제 환인입니다. 이 상제는 유교나 아니면 도교에서 최고의 신을 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 환인이 환웅입니다. 그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중간에 환웅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환웅의 손녀와 나무입니다. 나무신, 수목신, 나무신과
환웅의 손녀가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이런 계보를 표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군의 아버지는 단수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의 손녀 환희는 단군의 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때 계보를 부계로 설정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친족의 범위에는 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친족의 범위에는 부계만 있었던 것도 있고 모계만 있었던 것도 있고 부계와 모계가 모두 포함되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이 전조선기에 보이는 이런 부계와 모계가 합쳐진 그런 계보는 고려시대 친족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고려시대의 호적을 보면은, 호적 자료를 보면은, 이런 부계와 모계가 섞여 있는 그런 호적도 발견이 됩니다. 이 제왕기에서는 북부여와 기자조선이 전조선을 계승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군 본기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동부의 왕인 부르가 단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왕후기의 이런 기록들은 이 신화학에서는 이런 수목숭배 사상을 코스모스 트리, 즉 우주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목숭배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왕후기에 보이는 단군의 출생 전승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도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왕후기의 단군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5세기에 축조된 고구려 고금벽화의 장천 1호분에서의 수목숭배 사상입니다. 화면 중간 약간 상단에 있는 것이 나무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나무가 또 한 그루 있죠. 나무가 또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 뿌리 둥지를 보면은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고금벽화도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모사를 해놓은 것이 맨 왼쪽에 있는 모사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하단의 나무 밑둥을 보면은 검은 물체가 있어요. 근데 그 검은 물체는 곰입니다. 곰.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도 단군 신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고구려에 전래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단군이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반신 반인의 모습이 단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출생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양촌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초기에 조선 건국의 기틀을 잡은 정치가이자 학자입니다. 근데 조선 건국이 되고 나서 바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죠. 그때 명나라 태조인
그 고황제가 고려의 옛 서울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권근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냐면은 바로 지난날 왕실, 고려죠. 고려의 그 기업이 단군이 가고 나서 얼마나 고쳐졌나 라는 그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너희 나라는 단군을 시조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나라인데, 이 고려가 단군을 시조로 해서 그리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헛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근은 이 명나라 태조의 그런 시에 대해서 이제 상고 시대의 개벽한 동의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시를 지어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옛날에 신인이 단목,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단군이라고 불렀다. 그때는 당요 원년 무진년이었다. 중국 요임금과 같은 때 건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단군은 하늘에서 직접 지상으로 내려와서 나라 사람들에게 추대돼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라의 건국 신화에서 박혁거세의 건국 과정과 똑같습니다. 고조선을 계승한 것은 기자의 후조선 또는 기자조선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에서 소중화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거기 한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양촌집에 보이는 명나라 태조 고황제 고려의 고경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양촌집에 보이는 상고 시대의 개벽한 동의왕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입니다. 다음은 이 환과 단군이 형제 관계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출생당입니다. 이것은 동궁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환인이 상제도 아니고 제석도 아니고 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신, 제석, 상제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신 환인이 환웅을 태백산 아래로 내려보내고 환웅은 신관수에서 신시를 열고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곰이 인간되기를 삼궁유사에서는 곰이 인간되기를 환웅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인간되기를 천신 환인에게 기도하자 천신이 곰에게 신령스러운 약을 먹게 해서 여자의 몸이 되게 하고 환인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환웅과 단군은 어머니가 다른 이모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동궁여지승남이 16세기 중반, 1550년대, 빠르게는 이제 신증동궁여지승남이 그렇고요. 동궁여지승남은 15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 기록에서는 제왕을 위해서는 두개와 모개가 섞인 그런 단군의 출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시 두개로 회귀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삼국유사에서 3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래서 3대로 설정되어 있던 계보를 환인과 단군의 2대 계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웅은 삼국유사에서도 서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웅을 탈락시키고 환인과 단군을 직접 연결시킨 것은 단군의 출생을 조선시대에 서울로 인식되던 서자 환웅보다는 천신 환인에게 직접 연결해서 보다 신성하다는 이해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곰과 호랑이를 부모로 둔 단군에 대한 출생담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추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추궁이라고 하는 스님이 묘양산은 지금 평안도에 있는 산입니다. 묘양산과 관련한 묘향산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족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천신 환인이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데 거기에서 우자는 곰입니다. 곰우자입니다.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고 지상에 있던 백호, 호랑이와 곰이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개 중심의 3대 계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곰과 여성의 호랑이가 결합해서 삼국유사에서 사라졌던 호랑이가 단군 신화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를 보면서 그러면 호랑이는 어디에 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다시 등장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를 부모로 둔 단군에 대한 출생담은 도교 내지는 도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가, 슬라이드가 묘양산지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단군의 죽음에 대한 것인데요. 단군은 아사단산에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고조선 시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어서 단군릉에 묻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단산에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은 현재 구월산에 가면은 삼성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것이 구월산 삼성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조로서 죽어서 단군 묘에 묻혔다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묘는 후에 단군릉으로 승격이 되죠. 승격이 돼서 밑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초라한 단군릉의 모습이 1993년에 북한 김일성의 도시로 발굴된 후에 원래 위치에서 한 4km 떨어진 곳에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피라미드 모형으로 개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릉에서는 이제 인골이 나왔는데 그것이 북한에서는 실제 단군의 인골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고 역사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나온 인물은 무덤의 양식도 그렇고 고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단군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단군의 출생을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은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건국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사회의 시대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단군 신화도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그 단군 대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군 신화의 모습이 또 한번 크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고 단군 신화를 좀 접하면은 우리 조금 더 고조선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